김 기자, 일단 현재 수도권 퇴근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또 한때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었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오후 2시부터 동작역을 제외한 전 구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퇴근길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3호선 일부 구간, 동부간선도로는 지금 통제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요. 퇴근길 상황도 매우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일가족 덮친 물폭탄입니다. 진짜 어제 결국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오늘로 넘어와서 오늘 오전 12시 56분쯤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동생 그리고 그 여동생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다들 느끼셨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죠. 그래서 여동생이 먼저 지인에게 그러니까 9시 전에 그러니까 이 사고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한 4시간 전입니다. 예. 지인에게 신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인이 그 약속대로 9시 신고를 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모든 이 가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언니는 발달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요. 또 새벽 경기 화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남성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등 사망 8명, 실종 7명, 부상 9명으로 오후 3시 현재가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교수님, 영화 기생충에 보면 서울에 폭우가 내립니다. 그 송강호 씨의 집이 반지하인데 물이 막 차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막 역류하는 그런 장면이 실제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집에 있던 일가족이 익사를 하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는 이곳에서 물이 차올라서 그런 피해를 볼 거라고 상상하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번같이 이제 갑자기 폭우가 이런 식으로 쏟아질 때마다 꼭 반지하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가 발생한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서민층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상특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 각 지역 그 자치제별로 이 취약 지역 또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예방 또는 경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80년 또는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이렇게 그 폭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천재지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가족들이 전부 다 이런 피해를 받는 이 현상 2022년에 발생한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곳에 이런 호우 상황이 어떤지, 비 피해 상황이 어떤지 채팅창에 저는 어디 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좀 그런 것들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속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올려주신 내용,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죠. 자, 일단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족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신 폭우 상황, 또 침수 피해 영상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다들 비 피해로 정신 없으셨을 텐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영상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강남역의 모습인데요. 침수됐던 것으로 보이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 화단에 거꾸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강남의 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마치 폭포처럼 빗물이 계단 아래로 쏟아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어젯밤 이수역인데요. 열차 밖을 보니 지하철 승강장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강물을 건너가는 듯한 장면인데 출입구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들이치면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결국 열차는 이수역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바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 곳곳에선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가 역류하면서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퇴근길은 물론 오늘 출근길까지 교통 대란이 벌어졌고요. 예.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본인들이 계시는 그 지역의 상황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딱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모양입니다. 부산 뭐 이런 지역에서는 뭐 천안, 아산 지금 해가 쨍쨍합니다. 너무 더워요. 비 하나도 안 옵니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자 오늘 아침 강남역 상황 잠깐 좀 사진 준비돼 있죠. 예. 자 지금 이 사진이 말이죠. 물이 다 빠지고 난 오늘 오전 강남역 상황인데 마치 무슨 재난 영화의 세트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양 변호사님, 네. 왜 유독 강남역 피해, 강남 주변 피해 이게 2006년, 2009년, 2010년, 11년 특히 2011년에는 우면산 산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강남 지역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강남 지역이 상습 침수 시대인 거죠. 대표적인데 보면 이제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혹시 익숙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역삼 쪽으로는 살짝 언덕이 올라가고요. 또 서초동으로 쪽으로도 살짝 언덕백입니다. 그런데 강남역 지대는 평균적으로 한 10m 정도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 빗물이 자연스럽게 고여들게 돼 있고 또 아스팔트 다 뒤덮여 있잖아요. 예. 물이 스며들어서 빠지는 구간이 없는 거예요. 강남역 주변은.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완만치 못하니까 이 한꺼번에 하수로 물린 물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맨홀에 튀어 올라와서 물이 역련의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되고 있고 원래 배수구역 조정 공사를 2016년까지 마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2024년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피해를 키운 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저런 침수 차량들 네. 뭐 진짜 저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가슴이 찢어질 기분이실 텐데 네. 어떻게 피해 보상은 예. 일단은 자차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저렇게 침수가 돼서 차량 못 쓰게 됐을 때 자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홍수나 태풍 등으로 저렇게 침수 피해를 입으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차 안에 뭔가 귀중품 놔둔 경우 그 휩쓸려 사라졌다 이런 예. 부분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썬루프를 열어놨거나 창문을 열어놔서 차량이 내부가 침수돼서 못 쓰게 된 경우 예. 이 경우는 운전자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저런 침수 상황이 됐을 때 당황해서 피해를 키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예방 운전이 일단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략 한 범퍼 높이 정도로 물이 차올랐을 때는 차를 멈추는 것보다는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또 저런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